네, 만나볼까요? 3월 23일 토요일, 내일이죠. 마침내, 와, 여러분들, 프로야구 개막합니다. 작년에 800만 관중 돌파했다라면서 명실상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하면 야구다. 이게 작년까지 성적이었는데, 올해 이어질까요? 제 생각에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2023년, 29년 만에 우승한 LG 트윈스 2연패 가능성을 비롯해서 또 흥행에 또 돌풍을 일으킬 만한 요소, 류현진 선수가 하나로 컴백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 팬 아니어도 그냥 뭐 또 야구 볼만하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바뀐 게 자동 볼 판정 시스템, 중계권 변경 등등 막 짚어볼 게 많아요. 그래서 내일 개막에 앞서서 또 우리나라 야구의 또 거목 SK 와이번스의 마지막 선발 투수 윤희상 해설위원 모시고 야구 이야기 딱 짚고 내일부터 야구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윤희상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KBS N에서 해설위원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바로 옆 건물이네요. 잠깐 옆으로 이렇게 좀 이동해 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뭐 한화 팬 아니어도 류현진 보러 야구장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올해 일단 한화의 선전 뭐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일단 하나 팬분들께서 시범 경기 때 보여주셨어요. 매진으로. 그러니까 이 류현진 선수가 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시범 경기에서 이닝 소화 능력 그런 쪽을 봤고 이 류현진 선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린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꼭 한화 팀뿐만이 아니라 그 류현진을 보면서 후배 선수들이 같이 커나갈 수 있다. 네, 맞죠. 네. 약간 맞아요. 류현진 키즈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류현진 선수 올해 뭐 두 자릿수 승리는 거뜬하다고 봐도 되겠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뭐 두 자릿수는 거뜬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작년 직전 시즌에 한화의 선발 투수에서는 페냐 선수만이 규정 이닝을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원진 선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대전 성심당 빵 사서 LA 다저스에 돌린 것도 참 재밌었는데 아무튼 성심당까지 흥행 원래 유명한 빵집이지만 더 유명하게 만드는 우리 류현진 파워 KBO에서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한화가 이제 구단 홍보 영상에서 리빌딩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한화의 전력 얼마나 강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투수, 네. 포수, 내야수, 외야수 부분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이 됐거든요. 그 영입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베테랑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 조화. 그러니까 사실 하나가 팀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유망주 선수들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쪽에서 신구에서의 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5선발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김민우 선수도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면서 뭐 14승을 거뒀던 그런 연도에 어떻게 보면 스탯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이 투수층 그리고 야수층의 모든 뎁스가 훌륭하게 보강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한화 팬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KBO 전체적으로 뭐 바뀐 게 많아요. 시스템이 저도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뉴스로만 간간히 봐가지고 일단 볼 스트라이크 이 판정을 AI 심판이 하게 된다. 네. 현장에서 이게 뭐 현장 뭐 선수들 후배들 이렇게 좀 취재도 해보셨으면 반응이 어때요? 못하겠다 일단은 이러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타자가 불리하다는 선수들이 많고요. 투수에게 물어보면 투수들이 불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올 시즌은 한번 지켜볼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좌우는 정확하게 기존에 있던 스트라이크 존을 유지하려고 그 홈플레이트의 이 좌우 폭이 43.18cm인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스트라이크 존이랑 가장 비슷하기 위해서 양쪽 좌우를 2cm 정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에서 변하는 타자들이나 투수들이나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이제 상하의 움직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아무래도 상하의 움직임이 많은 투수들이 또 효과를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저도 올 시즌은 한번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강해요. 네. 이 포수가 이게 딱 컨트롤해가지고 볼을 스트라이크처럼 딱 보이게 하는 그 기술 뭐라 그러죠? 그 프레이밍이라고 해요. 프레이밍이라고 네, 하죠, 프레이밍.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그럼 약간 그런 것도 무의미해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판정하는 데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투수들은 이 포수라는
이제 포지션에 이제 타켓을 설정을 해서 공을 던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다트를 던질 때 음. 저희가 뭐 선수마다 뭐 다트의 모양 이런 거를 신경 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공을 던졌을 때 잔상이 남을 수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 공을 확인을 하고 다음 공을 던질 수 있는 이런 타겟 설정을 할 때 네. 포수들의 프레이밍이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 네. 야, 이 또 마운드에 서신 분이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해 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볼 판정 시스템 그래도 보완돼야 될 게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에요. 어. 아직 뭐 섣불리 시범 경기만 보고 이게 음. 좋다 안 좋다 뭐 확실하다 완벽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올 시즌은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음.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 결국은 팬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을 존중해주는 느낌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심판의 공정성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올 시즌 한번 지켜보자라는 아. 생각 강해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 첫 공식 도입이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보자. 네, 맞아요. 이렇게 좀 네,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분명히 좀 경기 도중에 팬들 이걸로 논쟁도 하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범 경기에서 이제 피치 클락이 시범 운영이 됐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30초 이내에 투구를 해야 하는 룰인데 주자가 있으면 23초, 없으면 18초. 맞나요? 맞아요. 아, 그거 안에. 이거 투수 출신으로서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랑 이게 정말로 경기 시간을 스피디하게 바꾸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경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중요한 네, 그런 스타일 그런 제도고. 팩트인데 네, 네. 제도인데 결국은 시범 경기 때는 투수보다는 타자들이 위반하는 건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타자들도 대기 타석에서 타석에 등장했을 때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데 그런 루틴들을 다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팬분들도 타자의 응원송을 부르면서 대기해야 되는 뭐 즐기는 시간을 가질 맞아요.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모든 스텝 그 투수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런너 코치까지도 다 분주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리고 특히 루상의 주자가 있을 때 투수들은 사실은 공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에 중요한 공 하나인데 네. 이 주자 있을 때 피치 클락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투수와 포수 간의 사인 그리고 타자와 런너 코치와의 사인. 사인 네. 주자와 런너 코치 간의 사인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좀 야구가 좀 심플해지면서 빨라질 수는 있고 경기 시간은 그만큼 단축되고 네 그런 쪽에서는 반드시 선수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 잘은 모르지만 러너 코치랑 예를 들어 주자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필요한 얘기도 하지만 약간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얘기 살짝 하기도 하나요?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네, 이제 그런 네. 불필요한 행동들은 없고. 할 수가 없게 네. 되죠. 시간 안에. 괜히 터치하는 것도 없어질 거고 그냥 빨리빨리 할 말만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작전 사인을 내는 것도 아. 굉장히 짧아지는 거고 투포수 간의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투수가 던지고 싶은 공이 있을 텐데 그게 포수랑 사인이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거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수가 원하는 대로 투수가 던져야 될 수 있는 거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맞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SK 와이번즈 마지막 선발 투수 윤희상 선수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나는 이런 거 없어서 다행이다 싶으세요? 아니면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배들 복잡하다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치 클락이란 거를 올 시즌에 당장 시행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투수들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활용해서 공을 던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빠르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공을 강하게 던지고 근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뭐 15초, 20초 안에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회복 시간이 좀 긴 선수들은 투구 템포나 시간으로 좀 여유를 주는데 그게 계속해서 강하게 가면 그러니까 투수들의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쪽은 MLB에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투수를 많이 오래 볼 수 있는 상황을
팬들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피치 클락이 투수들의 부상에 연관성이 있느냐는 계속해서 체크하는 부분이고 저는 선수 출신이고 공을 던져보고 저도 좀 부상을 많이 당해본 투수 네. 입장에서는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도적으로 투수들이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이번에 베이스 크기가 커졌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네. 그러면 이게 손 조금이라도 덜 뻗어도 되니까 도루가 편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야구가 단순화돼 가고 있어요. 뭐 홈런이면 홈런, 삼진이면 삼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야구가 굉장히 볼거리, 깊이가 있는 스포츠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도루가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을 그리고 과감한 베이스 러닝이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라는 취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박진감 넘치는 그리고 막 뛰고 거칠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커진 것 같고 저는 이런 쪽은 굉장히 찬성이고 또 이런 쪽에서는 또 사실은 투수가 불리하지만 또 투수가 잘 준비하다 보면 야구라는 매력을 더욱더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또 선수들 멋있을 때 막 큰 포물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흙먼지 탁 하면서 슬라이딩 딱 하고 이런 게 또 야, 멋있다 싶은 그런 장면을 늘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적인 맞아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베이스도 이제 커졌다. 프로야구 내일 개막하는데 보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지식을 또 쌓아갑니다. 자, 그럼 또 야구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윤희상 해설위원이 딱 꼽는 이번 시즌 우승 후보 두 팀만 딱 꼽아주시면 그리고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완전 부담을 드리는 거긴 한데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직전 작년 시즌에 저는 우승 후보 두 팀을 LG랑 키움을 보고 봤었거든요. 근데 키움이 꼴찌를 그래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 올 시즌은 저는 기아 타이거즈와 KT 위즈를 좀 꼽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기아는 작년 시즌에 이 공격력에서 모든 지표가 3위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팀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화끈한 공격력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 2명이 작년 시즌보다 확실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고 자 KT 위즈는 작년 시즌에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최소 실책 팀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로하스와 또 어떻게 보면 강백호 선수도 정상적으로 제 컨디션을 복귀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에 화끈한 공격력이 추가가 된다면 뭐 양팀 다 뭐 안정된 투수력을 갖고 있는 5선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가장 강하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아 팬들과 KT 팬들 이제 영상 다시 보기로도 올라갈 텐데 소리 한번 질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시즌 5강팀을 한번 예상해 주시다면. 자, 일단 기아 KT와 LG까지는 뭐 다 상위권 팀으로 예상을 할 것 같고요. 저는 두산과 하나를 꼽았어요. 네, 확실히 두산도 원투펀치 외국인 선수가 강하고 자 이제 곽빈 대한민국 에이스라고 불러줘도 될 정도의 곽빈 선수가 올 시즌은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화는 확실히 류현진 효과가 있고 네, 류현진 선수를 보면서 아마 문동주 선수와 김서현 선수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뭐 작년에 최은성 선수 영입으로 노시안 선수가 또 홈런왕을 받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 짜임새가 좀 확실하게 이 뎁스가 강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까지는 5강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기아, KT가 이제 우승 후보 그리고 여기에 5강 하면 LG와 두산, 한화까지 윤희상 해설위원이 꼽은 5. 나중에 시즌 끝날 때 다시 보기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성직글 될지 말지. 자,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 막 야구를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슬슬 야구장에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먹을 게 많다 등등으로. 윤희상 해설위원이 이제 야구인으로서 물론 800만 관중 이번에 돌파하고 뭐 돌풍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야구를 잘 몰라도 야구장에 오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유를 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뭐 분위기도 좋아요 야구장은. 근데 저는 이런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야구장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할까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이렇게 푹 빠지고 싶은 사람들이 야구장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야구라는 스포츠는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실 시즌이 들어가면 월요일밖에 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팀, 좋아하는 선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또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삶의 재미 그리고 삶에서 나는 뭔가 푹 빠지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이 좀 야구라는 스포츠에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삶의 재미를 찾고 싶은 분들, 그리고 뭔가 푹 빠지고 싶은데 뭘로 해볼까 하셨던 분들, 아니면 책을 보려다가 실패하셨던 분들, 뭐 운동을 배우려다 실패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윤희상 해설위원 믿고 야구에 올해 한번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꿀떡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우와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는데 보고 잡다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롯데는 올해도 롯데로 왔나 꼴대라고 하셨는데 꼴대는 올해도 글렀구나라고 반응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편파도 경기 일부다 재밌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AI가 약간 좀 삭막해지는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올해 유상 희선님 말대로 열린 마음을 한번 지켜보죠. 이것도 그리고 1년 뒤에 뭐 또 계속 유지할지 이런 거 평가를 하면 되니까요. 네, 내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개막 전에 요거 알고 시작하다. 저 같은 야알못을 위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